안녕하십니까. 5월 2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863만원이고요. 863만원 플러스 18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거 지금 4월달 마감해야 됐고 오늘 5월달 수익으로 18만원 잡아야 되는데 요거 지금 정리를 안 해놨습니다. 오늘 방송 안 할 줄 알고 나중에 하지 그러고 놔뒀는데 지금 요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5월달 첫 수익이 18만원 플러스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으네요. 18만원 수익이었고요. 그 다음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국 증시가 간밤에 나스닥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기술주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나스닥이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난 실적은 다들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게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미중 간의 관세 부분 때문에 관세 전쟁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에서 지금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컨센서스 여기서 지금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조마조마하게 오늘 그 미국 선물 지수도 장 초반 때는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나스닥하고 그 S&P 선물이 하락하고 있다가 지금은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 그 실적은 괜찮게 나오고 있고 미중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에 중국 측에서도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미국에서 관세 협상에 대한 어떤 연락이 왔다. 그래서 이제 적당히 잘 맞춰서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관세 부분에 대한 협상을 할 가능성 이게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되게 절실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미국이 되게 사정을 해서 내가 협상을 해주러 간다 이런 쪽으로의 어떤 스탠스만 취하면서 그러니까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밀고 당기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대화로 갈 것 같다는 분위기가 되니까 증시가 하락하지 않고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도 보면 계속 횡보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관세 불안감으로 해갖고 횡보하고 있다가 지난밤에 이제 1.5% 뜨면서 이 하단 부분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봤을 때 미중 간의 대화만 계속 이루어진다면 시장은 다시 위쪽으로 쉬었다가 다시 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저 4월 30일 날 방송할 때 제가 미중 간의 관세가 이게 어떤 돌파구가 생기지 않으면 아래쪽으로 밀릴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국 쪽에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제는 대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위쪽으로 가는 그림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증시가 월요일하고 화요일 휴장이기 때문에 연휴가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이게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틀 쉬니까요. 토, 일, 월, 화 4일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니까 사람들이 매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주춤하니까 시장이 관망하는 모드. 이건 뭐 달리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망하려는 그런 그 상황을 취하니까 자세를 취하니까 이제 횡보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추가로 다시 또 그 매수를 했는데요. 했던 이유가 휴일 동안에 미국 증시가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요. 오늘 올라가려 그러다가 휴일이 기니까 매수하려다가 전부 다 조금 보류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특별한 휴일 동안 악재가 없으면 오늘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 미증시하고 키 맞추기로 봤을 때 오늘 좀 올라갔어야 되는 날인데 이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휴일 동안에 아무 일이 안 생기고 나면 휴일 끝나고 나서 다시 장이 열렸을 때 오늘 못 갔는 게 계속 이어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 이제 추가로 매수를 하자 이래서 장 끝날 때 누릴 거 다 눌려가지고 매도할 사람 매도 다 했는 그 상황에서 장 끝나는 즈음에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했기 때문에 제 종목에 변화가 안 생기면 방송을 건너뛰겠다고 했는데 오늘 좀 추가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송을 더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가진 종목 소개입니다. 어제 제가 잉그루드랩 200만원, SG 200만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요. 지금 SG라는 종목을 요건 어제 제가 시간에 거래해서 8시까지 하죠. NXT 거래가. 그래서 7시 50분인가 7시 한 40분쯤인가 돼가지고
이게 어제 종가가 얼마였냐면 2,430원이었어요. 분봉으로 보시면 2,430원이었는데 그 7시쯤에 여기서 끝났거든요. 2,430원 여기에서 끝났는데 8시까지 계속 그 방송 그 매매를 하니까요. 7시 한 50분 넘어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2,410원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게 마지막 종가가 여기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2,415원, 2,410원 여기서 현금 가지고 있던 걸로 다 풀배팅을 쳤어요. 어제 했던 이유는 휴일 동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부분에 대한 어떤 전쟁 부분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차피 그 묻어놓을 것 같으면 단타를 안 할 것 같으면 이 종목 가지고 그냥 길게 가보자 이러고 이제 풀배팅을 했는데 이 부분이 그 간밤에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을 타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로 인해 가지고 아침에 매수세가 들어와 가지고 좀 가격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이게 거의 한 4% 넘게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기는 2,565원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팔지는 못했고 600몇만 원 가지고 있다가 그 이쯤에서 대부분 팔았습니다. 이 라인쯤에서 여기서 또 올라가면 팔려고 그랬는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더 이상. 그래서 이쯤에서 거의 2%대 2.5%대에서 그 한 절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익 실현하면서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만원 수익이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그루드랩 가지고 있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아침에 좀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4% 넘게 올라갔었는데 좀 뒤로 좀 밀려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58%한 1.6% 정도 상승했네요. 여기서도 수익이 조금 났습니다. 1.6%니까 한 3만 몇천 원 정도 되겠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SG하고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나가지고 오늘 플러스 18만 원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그 비중을 줄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장 끝날 때쯤 돼가지고 추가로 세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뭘 잡았냐면 이츠한벌하고 한국화장품 제조하고 토니모리 이렇게 전부 다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일단 중국하고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한령 해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 시진핑 방한 이야기도 오늘 살짝 나온 것 같아요. 언론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시진핑 방한했을 때 가장 수혜를 볼 만한 게 이츠한벌이라고 봤기 때문에 종가 다 와갔을 때 그때 100만원치 잡았습니다. 이츠한벌 잡은 게 제가 12,370원에 잡았거든요. 거의 종가 수준에 그 장 끝나갈 때쯤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 한국화장품 제조. 요건 예전에 그 여기서 조금 매매를 했었습니다. 했다가 시장이 안 좋아갖고 제가 팔아버렸던 종목인데 오늘 보니까 이게 또 저항대를 뚫고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면 중국 쪽에 수혜가 며칠이 늘어나면 수혜를 볼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미국 쪽이 아니고 중국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미국 쪽으로 볼 때는 인그루드랩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 쪽의 수익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지면 그쪽의 수혜가 가장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을 해서 한국 화장품 제조 잡았고요. 그 다음 토니모리는 개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요거 100만원 잡았습니다. 마지막 종가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건 제가 여기서도 한번 잡았었는데 짧게 이익 실현 해버렸는데 지금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계속 횡보했었는데 매물 소화는 거의 다 된 것 같고 이제 다시 또 한번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화장품 관련주 세 종목 추가로 매수해서 863만원 현금은 없습니다. 풀배팅으로. 그래서 주말 동안에 뭐 악재가 생기면 좀 손실이 생길 거고 그렇지 않고 큰 이상이 없이 그냥 흘러간다면 조금 기대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장 끝날 즈음에 대부분의 사람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안 생기면 수요일날 장이 열리면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추가로 매수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그 특징적이었던 뉴스는 그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협정 타결 요건 당장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되는 그런 뉴스는 아니지만 이게 타결됐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그 공격에서 들어가기가 조금 이제 끓을 겁니다.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겠죠. 미국이 광물협정 해갖고 거기 광물 히토류 생산하려고 다 잡아놨는데 여기를 러시아가 밀고 들어가 버린다. 이건 조금 웃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밀고 들어가지는 못할 거고
그 휴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뭐 공격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상군이 밀고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뭐 드론으로 서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그 특별하게 악재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밀고 당기고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국제효과도 내려가고 해갖고 전쟁을 계속하기 조금 지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휴전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뭐 큰 호재는 아니라도 앞으로 호재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 중에 개인적으로 SG가 가장 그 대장격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지금 비중을 높여서 그 355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나왔던 뉴스가 5월 1일날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고등법원의 무죄였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인 줄 알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4월 30일날 형제 아인 씨가 대장으로 상한가 들어갔죠. 그래서 다들 이제 무죄라고 생각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그 파기환송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파기환송은 이제 제가 해석하기로는 고등법원에서 판결했는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다시 빠꾸시켜갖고 고등법원에서 너가 다시 심리해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심리하면 기존에 고등법원에서 했던 그쪽으로 다시 보내지는 않겠죠. 무죄 판결했는데 대법원 가서 다시 또 그 사람한테 또 보내가지고 다시 해봐라 이런 건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재판부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그 후보가 아니라고 본다면,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본다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키면 고등법원에서 웬만하면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킨 그 부분을 받아들여 갖고 판결 나오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근데 이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대장격인 형제 아인 씨가 하락을 안 하고 18%는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간다 이런 느낌이죠. 물론 이제 뒤에 따라오던 애들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해석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세력들이 무죄 판결 날 줄 알고 잔뜩 잡았는데 막 끌어올려 놨는데 결과가 반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냥 물렀으면 줄 한가 나와버리면 손실이 커지겠죠. 끌어올린 세력 입장에서. 그래서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대장인 형제 아인 씨를 계속 땡겨 올리면 이게 쭉 올라가면 뒤에 있는 애들이 따라 올라갑니다. 오리엔트 바이오 분봉으로 보시면 형제 아인 씨가 상승해 버리니까 이거 쭉 따라 올라가 거의 보합 수준까지 따라 올라갔었어요. 근데 결국은 뒤로 밀리죠. 그래서 뒤에 있는 애들을 그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팔아버리면 밑으로 하한가로 그냥 떨어져 버리면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대장 하나를 매수해갖고 계속 끌어올리고 저건 계속 사면 되니까요. 종목을 가격도 사고 2,000원짜리니까 계속 매수하고 제가 올라가면서 이거 매수하러 따라 들어오면 가지고 있던 거를 털고 빠지는 이런 동작일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끝까지 올려가지고 대법원 파기환송 했더라도 분위기상 계속 갈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밀어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파기환송 됐으면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후보로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까지 그냥 무난하게 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 한번 흔들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이유는 제가 사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돈이 이쪽으로 자꾸 가니까 여기 지금 많이 묶였습니다. 인맥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그 뒤에 폐플라스틱, 삼육물산 20% 빠졌죠. 그 다음 그 퓨리어사 AI, 4x4, 그 다음에 웹툰 뭐 이런 그 이재명 정책주 쪽도 같이 딸려 내려간다는 거. 그래서 이쪽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과 많은 돈이 지금 여기 묶여 있는데 이 부분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 돈이 다른 쪽으로 돌아서 딴 테마들이 살아나는 그 시중으로 돈이 돌아오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많이 빠졌으니까 이재명 관련주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기에도 하고 이걸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 이쪽이 거래량이 계속 터지면서 끌어올리면 다른 쪽은 팔고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다른 테마들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지 이건 이제 그 기준선으로 잡아가지고 이 종목들도 어떻게 가는지 좀 챙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지금 좀 많이 걱정스럽긴 한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반대쪽에 한동훈 관련주도 지금 또 슬슬 이제 올라가려는 그림이 나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생기면 대권 쪽에서 좀 더 유리해진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은 이게 또 움직였습니다. 보면서 좀 안타까워가지고
아이스크림 메디오 21% 올랐습니다. 이건 한덕수 총리 관련주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스크림 메디오, 시공테크, 그 다음에 유신은 오늘 처음으로 한덕수 관련주로 편입이 되는 것 같아요. 세력이 끌어올리려다가 좀 밀리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한덕수 관련주도 올라갔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권 출마하면서 국무총리 사표 내버렸죠.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통상 미국과의 그 관세 부분을 처리하려고 통상 전문가로서 막 협상하고 있다가 내가 대통령 출마한다 하고 사표 내보니까 좀 벙 뜹니다. 이거 그 중요한 일 하다가 쉽게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뭐 북한하고 교전이 생겨갖고 막 그 전투 지휘하다가 내 대통령 출마한다 그러고 그냥 사표 내보고 그냥 옷벗어 보고 나가보면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것도 기가 찬데 이제 옷벗었으니까 그 뒤에 부총리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이 되는데 오늘 뉴스 듣다 보니까 최상목 부총리도 사표를 내봤다는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에서 탄핵시키는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탄핵시키기 전에 내가 사표 쓴다 이러고 섣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만둬보니까 이제 그 다음 서열이 이 뭐식이었나. 아무튼 제가 태어나고 이때까지 그 별로 믿지도 안 하고 뭐 기대도 안 했지만 정치권에서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하는 것까지는 봤는데 부총리도 사표 쓰고 그 다음 단계 누군지 어디 다음 봤더니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뭐 하다가 또 뭐 탄핵 어쩌고저쩌고 사표 써보면 이제 그 다음 또 내려가고 이래갖고 나중에 되면 이제 뭐 교육부 장관쯤이나 아니면은 문화부 장관이나 이런 쪽에 체육부 장관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살짝 되면서 이 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가느냐 걱정도 살짝 됩니다. 그래서 이건 넋두리입니다. 좀 그러지 말자 이래 싶어서.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부분이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이렇고요. 4월 30일 방송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진 종목에서 큰 변화가 없으면 방송을 건너뛰고 변화가 생길 때는 방송을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다른 일들도 많고 해가지고 계속 이걸 붙어 있을 시간이 못 됩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계속 좀 지켜보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변화 생길 때만 방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시청해 주시고 댓글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